네, 오늘도 금요일 다코스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에서 윤종은 부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에서 김석훈 위원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기 좋은 안산 김석훈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가평에서 양희석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평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양희석 인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구에서 이재만 위원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재만 위원장 그 75만 공무원 휴대폰 검사 관련해서 이재명과 김민석을 고발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디다가 고발하셨어요? 서울경찰청에도. 네, 그 고발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여러분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이하고 김민석이를 고발했어요. 맞습니다. 그것들이 나쁜 짓 한 거 우리가 다 알지만 네. 그래도 구체적으로 무슨 건수로 고발을 했어요? 그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헌법 존중 정부 핵심 TF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언론들을 보면 마치 헌법 존중을 위하는 척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직사회 75만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털겠다. 이것은 이 북한의 인민사회주의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를 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재명과 김민석을 서울경찰청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더 이상 늦춰지면은 점점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을 잊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는 일어나서 다 싸워야 되고, 그래서 저는 눈치나 보고 뒤에 서서 얼렁거리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행동하는 애국 보수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고발하고 박수 받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셨어요? 네. 네. 그 경찰들이 좋아했겠는데 자기들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자리도 마련해주고. 네. 네. 그리고 접수하러 들어가는데 안내도 친절히 해주고. 네, 같은 편이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이 공무원들을 우리 편으로 원래 공무원들이 이게 자유파 성향이 많아요. 네. 네, 많은데 워낙 저것들 뭐 흉폭하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이제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편으로 진짜 만들어내야죠. 자, 우리 김석훈 위원장은 경기도 안산에서 지금 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난 주말이죠. 경주에 우리 아미고 고문단과 지역본부장 송년 워크숍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김석훈 위원장이 아미고 고문단의 일원이세요. 네, 그래서 현장에 내려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저하고 잠깐 짧은 토크를 했는데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김석훈 위원장님, 제가 아까 특강하고 질의응답 했는데 그때 낙하산 공천의 폐해가 얼마나 심한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안산에 그 장성민인가 하는 자가 낙하산 타고 와가지고서 진짜 그동안 안산이라는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우리가 포기할 지역은 아니에요. 거기에 선거구가 원래 4개였는데 그중에 2개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2번, 3번씩 냈잖아요. 그런데 그 낙하산 때문에 갑자기 당협위원장에서 밀려나고 출마 기회도 잡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김석훈 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세요. 전국 은근 각지에서 우리 고승국 TV 아미고 간부님들이 경주에서 이렇게 함께하게 한 자리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렇게 옆에 계시는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고승국 박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지고 앞으로 이 어려운 나라가 제대로 되찾아가려고 그러면 이런 고승국 박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이 투지를 가지고 싸워주시는 그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사실 안산이 행정구역이 사실상 호남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새가 약간 기울어진 운동량이지만 이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라 바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지방 그 취재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지방에 가보면 이미 지방선거가 시작이 됐어요. 후보들 입장에서는. 물론 앞으로 후보 등록하는 절차라든지 뭐 여러 법적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시작이 된 상황인데 경기도 안산에서 경주까지 그 먼 길을 그러니까 하루 이 선거운동하는 거로서 사실상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죠. 예.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경주까지 오셨어요? 제가요, 고승국 박사님, 이거 고승국 박사 TV라든지 여기 관련된 분들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지금 현재 위기 속의 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참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가야 되겠다. 특히 이 아미고 이 단체라는 회원들은 정말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이 크신 분들로만 모여진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기 김석훈 위원장 정말 전투력 있는 분인데 낙하산 때문에 아쉽게 됐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그 참 어제 저 좌파 저것들이 잽싸게 김현지 보호하느라고 김남국이 꼬리를 잘랐어요. 근데 김남국이 그자가 뭐 안산시장 준비한다고 그동안 정치판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예, 뭐 저도 놀랐습니다. 잘린 지가 뭐 한 2시간도 안 됐는데 언론에 시장 나갈 거라는 그 기사가 일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이 사람들이 잘못돼서 잘렸는데 반성하는 시간도 없고 뭐 코인 문제라든지 또 지금 이제 이런 인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잘린 건데 저로서는 참 황당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다크호스 우리 이 멤버들이 정말 뭐 아주 우리 자유파 전사로서 최전선에서 지금 싸움을 함께 하고 계신데 우리 가평의 양희석 부위원장은 제가 단식 투쟁 현장을 여러 차례 나가서 취재했는데 갔더니 혼자 피켓팅하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의 양희석 부위원장 지금 이걸 1인 시위라고 하는데 이게 따로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그런 걸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네네. 그 국회 앞에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신 김순환 사무총장님께서 단식 농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동참하는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서 해보시니까 어때요? 일찍 와가지고 오늘 2시부터 이제 왔는데 와가지고 이제 김순환 총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총장님의 의지가 무척 강하시고 단식하시는 게 주장하시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꼭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항소 포기 사건을 보면서 7,800억 원에 대한 꼭 환수해야 된다. 불법성을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에 대한 PC나 핸드폰 검열은 정말 불법적이고 크게 잘못된 것이다. 국민들의 핸드폰까지 보장할 것이다. 이런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아주 크게 동감하는 얘기고요.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많이 알고 계신데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장동혁 대표님을 비롯한 그 지도부에서 국민들한테 좀 설득력 있는 호소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우리 자유대학을 중심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 20, 30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거 보지 말고 젊은 사람들의 그 의견을 젊은 사람들의 뜻을 보고서 그 우리 대표님도 모든 것을 정책을 폈으면 하는 마음을 오늘 갖게 됐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경상남도 양산이 너무 멀어가지고 이 중앙정치판에 자주 나타나지는 못합니다만 그 윤정훈 부회장은 지난번에 우리 북 콘서트 했잖아요. 예. 그 후로 그렇게 울보 별명이 생겼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그렇게 그 토크쇼 하실 때도 우시던데 그 우는 장면 잠깐 보실까요? 정말 법 없이 살 것 같은 윤정훈 대표가 도둑질을 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어머니 쌈짓돈에 있는 10원짜리 5개를 훔쳐서 빵과 우유를 사 먹습니다. 그날 어머니께 허벅지가 피멍이 들도록 회초리를 맞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훔치는 건 안 된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어리석은 실수라 여기고 용서할 수 있다. 내가 참을 수 없던 것은 네가 한 거짓말이다. 너는 거짓말을 해서 너 자신과 네 양심을 지키지 못했다. 이 말씀으로 인간 윤종훈의 인생의 모토는 정직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내가 사실 저 북코스들 하면서 이 울음으로 초반부터 제가 울고 있습니다. 저도 박수 한번 주시죠. 어머님에 대한 정직은 저는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짓에 대한 진실이 아니고 어떤 내가 잘못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용기 또는 틀렸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용서를 비하는 자세 또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인정하는 자세 이런 포괄적 의미의 정직이 어머니의 정직이 아니셨나 생각이 들고요. 성실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지런히 살아라 이런 것으로 살면서 저는 지금도 자식들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삶의 모토가 됐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우는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그때 우리 그 양산까지 김석훈 위원장 또 양희성 부위원장 다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따뜻하고 다들 함께하는 그런 토크쇼가 됐습니다. 자 이제 현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제가 오프닝하면서 그 전해드렸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요. 다들 뭐 지역에서 시장, 군수 또 광역시장 이런 그 선거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특히 이 사안은 좀 여러분들 얘기를 좀 직접 듣고 싶어요. 그 전주시장의 이 회개망측한 이 술판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만 위원장? 그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죠. 예, 그 술판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무슨 중간 간부가 자기가 불렀다 뭐 그리고 술 마시기 싫은 사람은 안 와도 된다 뭐 이렇게 했대는데 보통 그 공무원 사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공무원들이라는 게 전부 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때마다 행동이 다 달라가지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 전주시장은 제가 볼 때는 호주에 2036년 하계 올림픽 벤처마킹 하러 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벤처마킹 하러 가면 그 관련 부서 팀장이나 과장이나 수행원을 다른 때보다 좀 많이 데려갑니다. 공무원들을. 예전에 성남시장 할 땐 이재명이도 그렇게 막 10명 넘게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또 통과도 해야 되니까 의원들도 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면 말과 행동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호주에 관련되어 있는 그 시에서도 그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일정들을 다 보고 행동들을 다 보고. 지금들은 외부에 아무런 폐해도 안 끼쳤대. 그건 제가 볼 때는 이 전주 이 우시장이 보니까 전번에도 술판에서 폭언도 하고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직자는 그런 행동과 말이라든 이런 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생 공무원 하셨죠? 양희석 부위원장. 예. 저는 이제 전주시장 사건을 보면서 그 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시장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니까 이 기사를 보니까 정직 3개월을 벌써 맞았어요. 예. 이제 음주 폭언 때문에. 그럼 이런 사람을 또 공천을 줘가지고 2022년에. 네. 그래가지고 다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참. 아니 그때 당선되고 나서 정직을 받았기 때문에 뭐 다시 공천을 받고 자식은 없는데 이제 또 지가 공천 받아서 나가려고 하겠죠 지금. 근데 보니까 22년도에도 폭언을 하고 이제 당선된 다음에지만은 폭언하고 그래서 아주 이 사람 자체가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재명 자체가 지금 전과 사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걸 갖다가 어떻게 좀 잘못된 일 모르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저도 뭐 은행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이제 술 먹고 난 뒤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시정 철학을 공유하는 뭐 비공식 소통 자리였다. 이 말도 머리 뚜껑이 확 열리던데.
아니 뭐 거기서 특권까지. 어느 조직이나 보면 직원이 술 먹자 하면 절대 말 못합니다. 저도 지점장 가면서 회의하게 되면 내가 뭘 주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자 소리 안 하면 술 말도 못 꺼냅니다. 이거 사흘 내도록 술 먹다 소리는 시장이 주도를 안 하면 못 먹습니다. 이거. 그 시장이 톱배이라 이게 보니까 이게 무슨 이래나 놓고 답변하니 그래. 시정 철학을 공개하는 비공식 회의락 하는데 참 이거 들으면서 답답합니다 진짜. 아이고 참네. 알겠습니다. 자, 다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시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이든 기초든 이게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 말씀 듣겠습니다. 추경호 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국면이 전환됐습니다. 지금 어떻게들 느끼시는지요? 예, 김석훈 위원장부터 시작하시죠. 예, 여지껏 뭐 영장 기각이 한두 건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영장 이 확률이 한 20-30%도 안 되는 그런 특검 지금 이제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무리한 특검이라고 사실 국민들한테 다 알려졌잖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도 보수도 국민들도 정말 이 잘못돼 가는 지금 이제 삐뚤어져 가는 나라가 좀 잡히는 좀 계기가 돼 가지고 좀 뭔가 이재명이가 잘못하고 있는 이런 어떤 행동들을 좀 하나로 좀 뭉쳐가지고 바로 잡아가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거 우리 의원들이 결기가 추경호 의원을 때문에 많이 나아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거 국회의원 면제표 특권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미리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랬죠. 포기를 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통해서 가기는 갔는데 다른 사람 빗대면 이재명이는 어땠습니까? 이재명이는 자기는 면제 특권 포기한다 해놔놓고 실질 다가오니까 오만 의원들한테 문자 다 보내고 살려달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랬었죠. 국민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면 가서 당당한 대로 표시를 하니까 당당함 때문에 구속영장이 면제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기로 우리가 법이 살아있던 걸 보여주셨고 그것도 이거를 계기로 우리가 국면 전환을 완전히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이런 잘못된 것을 보고는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바로 결단을 내려주시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환호를 합니까? 참 잘된 결단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란이 없는 내란 특검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 아니냐. 특히 우리 대구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정말 우리 당의 역할도 많이 했고 우리 보수 우파의 아주 소중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장 기각이 되면서 이제 다시 우리 정치 흐름이 우리 보수 쪽으로 오는 그런 느낌을 가졌고 또 이번 영장 기각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건데 어제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아직 이재명은 내란 특검 진행 중으로 나오고 아직까지 쟤들은 독재 정권을 그대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이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네. 장동혁 대표와 함께 똘똘 뭉쳐서 빨리 일어나서 하루라도 지체하지 않고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추경호 우리 의원님에 대한 그 판결을 보면서 그 판사들한테 여태껏 좀 약간의 불신이 있었거든요. 뭐 천적권의 양 하수인이구나 생각했는데 그나마 이번에 판결을 내는 걸 보고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고 약간의 안도감도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날이 또 12월 3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일단은 뭐 내란 특검에서 지금 하는 게 우리 우파에 대해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 다 영장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보면서 지금 계엄한 지 1년인데 정말 계엄을 왜 했을까라는 걸 한번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네. 우리 우파들은 뭐 돌아보고 그걸 가지고 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 봐요. 그리고 지금 사실 내란이라는 것은
아니 무슨 권한 있는 사람이 내란에서 나를 깎아내립니까? 왜 이래 상대에 있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의회에서 그렇게 탄핵을 30번이나 시키면서 장관들 가서 시키면서 한 거고 예산 다 깎아버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뭐 공직생활 아까도 했다고 그랬는데 공직생활 하면서 예산 안 되면 뭘 먹고 무슨 일을 합니까? 활동비 없는데.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정말 우파들은 생각해봐서 네. 정말 내란은 니들이 했지 우리가 했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은 뭐 기각을 우리가 확신했지만 하도 저 사법부가 지그들이 알아서 먼저 들어놓고 또 저 종북 주사파들이 워낙 사법부를 겁박을 해대서 인용될지도 몰라 이런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엄청 불안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기각으로 딱 나오는 순간 전국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저 이제 급하게 된 거는 좌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들한테서 뭐 할과 멀다고 이제 이 자충수, 자살골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벌써 뭐 서너 건이 터졌어요. 우선 이 김현지, 김남국, 문진석이 이 건부터 좀 한번 어떤 생각들 하시는지 시작할까요? 예. 저는 이번에 김남국이가 제대로 한 건 했다. 제대로 한 건 했다. 진짜 제대로 한 건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김남국이 보면 이 이재명이 7인의 멤버입니다. 저 정성호하고 문진석이하고 김남국이가 지금 7인의 멤버인데 이 7인의 멤버가 사실은 보면 이재명이 대선 첫 출마할 때 중앙무대 정치무대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보좌하는 최측근 모임이거든요. 측근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인사청탁을 하면 마지막 꼬리니 어디로 되면 그래서 김민주로 가고 그러니까 만사 현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실세는 이 7인의 멤버를 넘어서 김현지가 최고 실세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러니까 김남국가 진짜 제대로 한 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당시 7인의 얘기가 많았을 때는 김현지는 그 7인의 이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7인의 뒤에 진짜 센 제일 센 겁니다. 김현지가 있었다. 나는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문진석이 저런 한심한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돼서 이 김남국이한테 문자를 보내는 그 시점이 카메라에 잡히는 시간이 12월 2일 10시입니다. 이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막판에? 예, 막판인데 밤 10시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 청탁 문자를 보내고 또 김남국이 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코인이잖아요. 코인. 예, 이게 진짜 디지털 소통 비서관인지 코인 소통 비서관인지 어쨌든 뭐 김남국은 우리한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김현지가 또 나왔다. 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현지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정말로 망가지겠구나. 아주 크게 망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 김현지는 지난번에도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서자마자 그 용산 비서실에 행정관들 인사한 것이 나왔었잖아요. 인사 관련돼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전체 이게 지금은 뭐 비서실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만약에 제대로 밝혀진다고 하면은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정말 이 아무 권한도 없는 진짜 김현지가 실질적으로 뒤에서 1인자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자동차 협회는 사실 민간 단체 협회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협회 연봉도 뭐 3억 정도 가는 엄청난 연봉을 받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비서관한테 김남국이한테 토스해가지고 인사청탁을 하고 또 김남국이는 그게 전혀 부담스러운 감이 없이 그 비서실장하고 김현지한테 부탁해서 하겠다. 이거는 뭐 그 말 문자 하나로 그 인사가 다 만들어지는
그런 걸로 이해될 정도로 지금 그 자리 위치가 김현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남국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돼서 자기가 인사에 불법 인사에 관여해서 잘못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잘렸는데 네. 언론에 한 2시간도 안 돼 가지고 뭐 안산 시장에 나온다라는 그걸 보고 야, 이재명 저것들은 참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안산시장은 뭐 개나 소나 다 나오면 찍어줍니까? 근데 이번 이 건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느끼는 게 이 대통령실과 이 민주당이 지금 조금씩 알력 다툼이 있구나. 왜? 그 부탁을 하면서 문진석이가 김남국이한테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내가 개탁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줄 거다. 남국이 네가 부탁하는 걸로 가라. 하는 거 보면은 이 좌파들도 이제 알력이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그래요. 지난번 그 운영에서 나와가지고서 강원식이 그랬잖아요. 내가 더 실세다. 김현정이 나오니까 내가 더 실세다. 강원식이 그랬어요. 네. 근데 좀 우리가 볼 때는 강원식보다는 한 끗발로 우회 같아요. 김현주에.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강원식이하고 김현지 둘 다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꼬리 자르기 하듯이 잘라야 된다. 그건 누굴 자를까요? 이재명이가? 강훈식이 잘라요. 강원식이 자르겠죠. 네. 자, 이 김남국이, 문진석이, 김현지 논란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장경태에게 또 대형 사고를 쳤어요? 예. 나는 이 더불어 민주당이 아니고 더불어 성폭행당으로 성폭행당으로 좀 당명을 개정하는 게 어떻노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성폭행의 특징이 두 개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늘 피해자가 비서들입니다. 아하. 그러네. 예. 박원순 때도 저 여성 비서였고. 늘 뭐 아니죠. 이번에도 비서였고 안희정 때도 오가든. 비서. 그러네. 예. 전부 다.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얘들은 약자를 마치 보호해주고 약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약자들에게 가장 파렴치한 이 행위를 하는 당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인정을 안 하고 어떻게든 덮으려고 거짓말하면서 모자이크 작업하고 이런 거 해서 제2차 가해를 하는 이런 형편없는 형태가 이번에 또 장경태 건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장경태는 이제 언론이 이거 이제 그 성피해 성폭력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나름의 보도 규칙이 있어요.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면 안 되고 그리고 얼굴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근데 이제 장경태는 그걸 밝히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모자이크 처리 치워라. 그래서 피해자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해라. 이런 2차 가해를 지금 위자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을 발의한 사람이 아마 그 장경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뭐 공동 발의니까 그 공동 발의자 중에 하나예요. 발의 중에 한 사람인데 더불어민주당 이런 일만 생기면 더불어민주당 그 당명이 바뀝니다. 더불어 만진당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바꿔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들 보면.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면 안희정 사건, 박원순 사건, 오거돈 사건 모든 사건을 보면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이걸 빨리 밝힐 생각을 안 하고 꼭 2차 가해를 합니다. 제일 심했던 것이 박원순 사건인데 저당 의원들끼리 나가 그것도 여성 의원이 고민정이, 남인수이, 진선미 이 사람들 한 말이 제일 처음 나온 말이 피해 호소인이란 말을 끌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피해 호소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경태가 하고 나면 좌파 여성단체에서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우파에서 조금만 하면 선택적 분노란 지구가 꺼지듯이 난리를 지어서 하다가 이런 사건이 터져도 지금 여성단체에서 비판하는 내용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해를 하니까 이 민주당의 특성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매 2차 가해하는 게 그래놓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아니 모자이크 처리는 그 언론이 하는 거래요. 예. 저것들은 지금 모자이크를 벗기라는 벗기라고 거예요. 하잖아요. 예. 이제 장경태는 이제 고소 당사자를 갖다가 지금 무혐의로 다시 고소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자기 왼손이 어디 있었는지 사람들이 다 봤어요. 자기 왼손이 어디 있었는지 그날. 그런데 그리고 그 지금 그러면 김현지에 이어서 장경태 왼손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왼손은 동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명상에 다 나와 있고 거기 참석했던 여성 3분이 비서관 3분이 다 만지지 말아라까지 했다는 만지고 말입니다. 이게 아니죠. 잘못된 거죠. 이걸 왜 그런가 지금 봤더니 그 지금 정청래의 오른팔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장경태가. 그래서 좀 당 차원에서 이거를 좀 보호해 주려고 한다. 제가 볼 때는 보호하려고 막을수록 더 망가지지 않겠나. 그리고 국민들이 더 알아서 정말로 야단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이 장경태의 어떤 뻔뻔함, 정말하면 기자회견하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 피해자고 또 그 남자친구도 사실 이 하급 공무원직으로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저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요 사실 누구도 이 나서기가 쉽지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쟤는 지가 다 해놓고 지가 다 만지는 그 동영상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 그러고 또 피의자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고 얼굴을 보여달라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협하고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2의 가해자로서 정말 민주당의 저것들이 하는 고스란한 행동을 그대로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게 뭐 김남국이건 장경택은 어떻게든 뭐 살려고 뭐 발광을 하겠죠. 네. 근데 저렇게 발광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좌파 것들이 동시에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뭐 이를테면 서영교가 갑자기 끌려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예. 하여튼 저런 상황은 앞으로 좀 더 확산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가 백조래. 그리고 발이 참 고생한다. 지 대신에 맞아서 하면서 정성호를 위로했어요. 예. 이걸 보면서요, 진짜 이 생각이 들어가요. 조폭 두목이 자기 부하가 이제 자기 잘못을 이제 다 감싸 안고서 깜빵에 갈 때 하는 얘기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돌아오면은 이 구역을 네한테 맡기겠다 그러면서 보내지.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이는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다. 예. 백조는 다리가 좀 길죠. 예. 어떻게 쇼다리 백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예, 말씀하세요. 예, 저 대신 고생하신다는 말은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큰 얘기를 한 겁니다. 정성호 장관한테는 그 얘기는 사실 대장동 항소 포기는요.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 그 일을 덮는 아주 중대한 사건을 덮어준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7,400억이라는 엄청난 돈. 이 진짜 추운 겨울에 우리나라 온 국민의 이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이 겨울나기를 해줄 수 있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정말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이 큰 돈을 저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도적 같은 사람들한테 양성화 시켜준 것밖에 안 되고 또 죄를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이 계기를 만들어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거죠. 내가 볼 때는 이 국무회의에서 우리 이재명이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굉장히 교만하게 봅니다. 이재만 위원장이 우리 이재명이 그러니까 집안인 줄 알죠. 저것도 완전히 파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의 이 말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바깥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비판해봤자 검찰도 또 법원도 다 장악했고 그래서 이제 정성호가 사법부까지 장악했다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는 게 아니냐. 국민들이 보는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더 분노를 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그런 활동을 우리 보수 우파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항소 포기를 할 때 정서가 뭐 신중히 검토하라, 공무원 하지 마라 소리 똑같은 건데 이에 대한 여기에 제 대신 고생했습니다 하는 소리는 이건 이재명이가 제가 지시했습니다 해석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지시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7,800 대장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게 대부분 현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잠재적 깜빵 동기들이거든요. 이재명이 하고는. 잠재적 깜빵 동기들이에요. 미래의 잠재적 깜빵 동기들이라. 그 지가 스스로 재판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깜빵 동기를 풀어준 것이 더 됩니까 이게?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얼마나 막 큰 돈을 가지고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난 뒤에도 이런 행위를 갖다가 또 하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겁나는 거는 경기도지사 때 성남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런 누범률이 많은 거거든요. 문제는 누범률이 강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르는 이 상태에서도 이거보다 더 큰 일을 저지르면 어떡하노 하는 이 생각이 늘 걱정이 앞섭니다. 예. 우리가 정성호는 법무장관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완전히 검찰을 형해화시키고 이 법치를 무너뜨린 자로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죠.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김상진 단장이 백조의 발이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이 발부터 때리면은 백조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정성호 사퇴를 촉구하는 이 조화투쟁을 법무부 앞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좀 올려주세요. 예. 조화투쟁에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더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제 말씀은 그런 정성호도 어쨌든 이른바 양아치 의리는 지키고 있는 거야. 예? 이재명이 대신에 지가 맞을 각오하면서 이재명의 죄를 덮어주고 막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때 한동훈이는 똑같은 법무장관이에요. 그리고 무슨 불법적으로 뭘 덮으라는 게 아니야. 문재인 때부터 수사하고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도이치모터 사건 종결을 해야지. 이자가 그걸 끝내 종결을 안 한 거예요. 끝내 종결을 안 했어.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으로 보면 저 종북주 사파자 것들은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은 양아치 의리는 지키려고 하는 게 있다. 우리는 그것도 없다. 한동훈이를 보면. 예, 그런 점에서는 정말 통탄할 일이다. 제가 한동훈이하고 또 열받는데 이 한동훈이가 또 뚜껑 열리시고 어제 안 그래도 11상 기업 사과 때문에 열받아 있는데 뭐라 하냐면 인터뷰에서 이게 완전히 관종이라 그거다 대고 뭐라 하냐면 국민이 용서할 때까지 사과를 하라는 게. 그때 속으로 한동훈이가 진짜 이 방송을 보면 내하고 대화 좀 하자. 니하고 토론 좀 하자. 나는 내 생각에는 한동훈이는 이 한동훈이 죽을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매일 국민에게 사과를 해도 그래도 모자랄 인간입니다. 자기 당 대표 시절에 선거를 이래 막진 않았고 그래나도 아직도 이렇게 나와서 당을 흔드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지 죽을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사과를 해도 진짜 모자랄 판인데. 제가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주제가 한동훈이로 가면서 이거 생방송 중인데 더 흥분하시면 어떡하나. 예, 그래서 서둘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코스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이재만 위원장님. 예, 이재명 독재 정권의 폭주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걸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맞서서 싸우고 있는 우리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같이 단일 대우로 똘똘 뭉쳤으면 하는 게 저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우리 당이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될 때가 있겠지만은 지금의 이재명 정권과 맞서서는 반드시 장동혁 대표와 단일 대우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네. 예, 장동혁 대표가 이제 12.3 이제 담화를 발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국민의 힘이 지금 할 일은 이기는 약속, 하나된 전진을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느낀 것이 걔도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런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서 장도협회 중심으로 뭉쳐가지고서 정말로 이재명 싸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이 김남국 사태를 보면서 국정은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법치주의에 따라 움직였으면 좋겠다. 또는 뭐 특정인에 따라서 좌지우지 이런 정치보다는 사실 의혹은 조사받으면 되고 혐의는 재판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어지러운 정권 빨리 끝내는 종착역은 저는 이재명이 재판 빨리 제기하시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예, 이 장동혁 대표가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직자 이 평가위원회를 이제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하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말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을 진짜 나서가지고 공정하게 후보로 만들어져서 6.3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해야만 이 독선적인 이재명 정부를 정말 무너뜨리고 정말 기울어져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외롭고 힘들게 싸우는 장동혁 대표에게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 카톡 하나 정말 국민 한 분 한 분 내지는 나라를 사랑하고 보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코스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 양희석 부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안산에서 아까 안성이라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안산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김석훈 위원장, 그리고 경상남도 양산에서 윤종훈 부회장, 그리고 대구시에서 이재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